안녕하세요, 사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들과 어린 손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도 벌써 칠순이 다 되어가고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 아직도 미련하고 실수가 많은 건지, 가끔은 인간이라는 게 평생 가도 철이 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저를 혼내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주변에 저를 타박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가벼운 경험담과 사연이 아니라 저의 반성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가 저지른 실수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지금도 그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요. 저도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기에 욕먹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기까진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만 하고 발전이 없으면 안 되었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 시절이야 나이만 차면 거의 다 중매로 만나서 연애 없이 결혼하는 시절이었으니 저도 이제 시집가라는 부모님 말씀에 군말 없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번 보고 결혼한 남편과 저는 결혼 후 금세 아이를 가져 슬하에 딸과 아들 하나씩을 두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넉넉하진 않지만 착한 아이들과 성실한 남편 덕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족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은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을 책임졌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의 내조를 하며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한테 무슨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저 역시도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집안 살림을 배우며 자랐고 나이 들어서는 가정을 살피면서 집안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꿈, 내 목표를 가질 기회는 처음부터 없었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제 전부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많이 희생하기도 했지만 그게 내 행복이다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착하게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예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쏟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냈던 저의 2 아이들은 분명 4배로 낳은 자식인데 성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는 너무 활달했고 하나는 너무 조용했죠. 그 둘이 딱 섞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들 성격이 극과 극이라 엄마인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들인가 착각할 정도로 활동적이고 활발했던 딸아이와 달리 둘째인 아들은 참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총놀이 좋아하고 나가 놀기 좋아하는 남의 집 아들들과는 달리 저희 아들은 어릴 적부터 모래장난보다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조용한 성격 탓에 어릴 적에는 말을 하도 안 하기에 어디 문제가 있나 걱정을 할 정도였죠. 한참 뒤에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고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키우다 보니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딸아이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오만 것을 다 얘기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성격에 비해서 저희 아들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뭘 물어도 금방 대답하는 법이 없고 자기 속 얘기도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말도 없고 내성적이었던 아들은 자라면서 친구를 사귀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내 애들은 뛰어놀다가 친해지는 건데 저희 아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 나서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어려워했고 어쩌다 사귀는 친구가 있더라도 말이 없어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없었어요.
남편은 때 되면 다 알아서 한다고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며 속 편한 소리를 했지만 엄마인 저는 그런 둘째 아들이 늘 더 신경 쓰이곤 했었죠. 그래도 공부는 꽤 잘했고 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자라준 덕분에 고마운 자식이었지만 자식 걱정은 부모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맞는지 저는 다 큰 자식을 두고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학도 잘 들어갔고 취업도 잘했으면 다음은 결혼일 텐데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아들이 그 나이 먹도록 집에 여자친구 한번 데려오지 않는 것이 저의 걱정이었습니다. 연애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먹었으니 결혼할 생각이라도 하라는 것인데 아들은 그때까지도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쉬는 날에는 늘 집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잠시 외출을 하는 게 전부였고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려 한다 그러지만 그게 내 아들 얘기는 아니길 바랬던 저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연애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점점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전우야, 너 요즘도 만나는 여자 없니? 너도 이제 30이 다 됐는데 그 나이 먹도록 여태 연애 한 번 안 하면 어떡해? 너 누구를 만나보기는 했어? 설마 결혼 생각 없는 건 아니지? 결혼 생각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결혼을 저 혼자 하나요? 누가 있어야지. 너가 어디 모자란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자가 없어? 전후 너가 너무 여자들이랑 내외하는 거 아니니? 너 나이쯤 되면 남자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먼저 다가와주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한 게 벌써 몇 년째야. 너 저번 주에도 친구 결혼식 다녀온다 그러더니 그런 거 보면 아무 생각 안 들어? 나도 친구들처럼 결혼하고 싶다, 가정 꾸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안 들어? 글쎄요. 저는 딱히 별 생각 없던데요. 너 정말 혼자 살 거야? 그래?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자꾸 이렇게 부추기신다고 결혼이 되나요? 기다리면 언젠간 하겠죠. 기다린다고 될 일이었으면 진작 됐겠지. 너 이러다가 마음 금방이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선자리 한번 나가보자. 내가 아는 엄마가 소개해준 아가씨가 있는데 괜찮아. 지금 교사일 하고 있고 얼굴도 예쁘더라. 너보다 딱 3살 어리다니까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지 않겠니? 됐어요. 저는 중매나 선짜리나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대화 몇 마디 했다고 어떻게 연애를 해요? 왜 안 돼? 너 아버지랑 나는 2번 보고 결혼했어. 근데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 요즘 사람들이야 연애가 자유로워서 연애 결혼이 많은 거지. 우리 때는 다 중매로 결혼하고 잘들만 산다. 그러니까 선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별 문제 없어. 그리고 모르는 건 알아가면 되는 거지. 대체 뭐가 문제니? 아무튼 저는 싫으니까 저한테 선 얘기도 결혼 얘기도 좀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아들 자랑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외모도 괜찮고 공부도 잘했고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을 보겠다고만 하면 교사에 공무원에 괜찮은 며느리감들이 잔뜩 볼 수 있었어요. 다 큰 아들 일에 너무 나서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하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선자리까지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저 싫다며 거절했고
결국 제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애미 마음도 모르는 건지 그 좋은 선자리들도 다 거절하고 계속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들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결혼 생각은 정말 없는 건지 제 잔소리가 귀찮다며 독립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대체 언제 연애해서 결혼하려나 싶어 저도 잔뜩 애가 달아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들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반찬 가지러 집으로 오라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길에 들렀다 금방 가버리고, 어쩐지 얼굴 볼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 큰 자식에게 뭐 하고 다니는지 묻진 않았지만 혹시나 연애를 하는 건 아닐까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제게 말을 꺼내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생 처음 아들 입에서 나온 여자 얘기에 저는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어디서 뭘 하는 아가씨일까 너무나 궁금했죠. 정말이야? 너가 연애를 한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네가 혼자 살 생각은 아니었나 보구나. 그래, 뭐 하는 아가씨야? 그냥 직장 다녀요. 예쁘고 착해요.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요. 뭐? 너 지금 결혼하겠다 그거야? 정말로? 예. 저도 많이 고민해봤고 확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 허락받으러 조만간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들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더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당장 그 아가씨를 데려오라며 안달이 났습니다. 대체 어떤 아가씨이길래 목석 같던 우리 아들의 마음에 들었을지, 보지 않아도 대단한 아가씨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던 여자를 만난 전 제 생각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앞에서 여자친구 자랑을 할 때만 해도 고아니 뭐니 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그 아가씨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는 얘기를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필 그런 여자를 데려온 건지. 교사, 공무원에 좋은 집안 아가씨들을 다 마다하고 데려온 여자가 부모도 없는 고아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고아가 뭐 어때서 반대를 할까 싶었는데 막상 내 자식 일이 되어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불쌍한 건 알지만 내 자식이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건 반갑지 않았네요.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잘 모르고 같이 밥 먹으며 식사 예절 몰라서 허둥거리고 실수하는 것도 그랬지만 시종일관 소심하고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과 얼굴에 알게 모르게 드리워진 그 그늘을 보니 제 숨이 다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조용한 편이라 며느리는 밝고 건강한 아가씨를 데려왔으면 했는데 제 기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아가씨도 자기가 원해서 부모 없이 자란 건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이 그런 여자와 만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고민 끝에 저와 의견을 같이 해줬고 결국 아들과 저희는 대립을 하게 되었네요. 평생 부모 앞에서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던 아들이 결혼 문제로 제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연을 끊겠다더니 하는 것을 보게 된 저는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나서 더 이상해졌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문제로 아들과 싸우면서 왜 하필 그런 여자인지 몇 번이나 물었지만 아들은 다른 말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다는 얘기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둘이 결혼하면 내 아들이 혼자 남편 노릇, 친정 노릇 해주느라 고생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 왜 굳이 그런 힘든 결혼 생활을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싸움에 지친 아들은 그래도 부모와 인연을 끊지는 못하겠는지 결국 그 아가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엄마 뜻대로 수민이랑 헤어졌으니까 이제 더 말씀 꺼내지도 마세요. 원하시는 대로 되니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길 바라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끝까지 제게 날선 모습을 보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런지 아들의 연애가 얼마나 절절한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야 또 만나면 되는 것이고 인연이란 어디서든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그 후로도 뱉은 말을 지키려는 듯 내내 홀로 지냈습니다. 저와 연만 끊지 않았을 뿐이지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건지 그 후로 자기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여자 만날 생각은 않고 방황하는 아들을 보며 괜한 반대를 한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지 아들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얼마 뒤 갑자기 선을 보겠다며 말하더니 금세 조건 맞는 여자와 선을 봐서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였는지 그제서야 다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놓게 되었죠. 아들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제게 냉담했지만 저는 아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습니다. 다행히 조건 맞춰 결혼을 한 덕분인지 며느리도 제 마음에 들었고 아들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둘 다 일하느라 바쁜 아이들이다 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그 집 사정을 알지는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다정해 보였고 그동안 둘이서 싸웠다는 얘기 한번 듣지를 못했으니 그저 잘 지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산다 생각했던 아들 부부에게는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손주를 일찍 보고 싶었던 저와 남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임신 소식이 도통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손주 소식도 그렇고 아들 일에 있어서는 저는 늘 애가 탔네요. 하지만 소원해진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괜히 시집살이 시킨다 생각할까봐 걔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애들이 불임이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담담하게 불임이니 손주 기대하지 마시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아이들 탓도 아니고 저도 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지 알 수도 없었고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작 힘든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일 텐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죠. 저는 아들 내외가 여러모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소식을 듣는 것도 포기하고 저희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욕심을 버리기로 했어요. 아들도 늦었지만 바라던 대로 결혼도 했고 진작에 결혼한 딸아이도 자식 낳아 키우면서 잘 지내고 각자 자기들 가정 꾸려 독립했으니 이제는 부모가 더 해줄 일도 기대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도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날만 기다렸는데 그때 하필 남편에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게 너무 기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몸보다는 식구들 걱정이 먼저였어요. 자기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벌써부터 재산 정리를 하려 하더군요. 당신 목 놔두고 애들 목만 따로 챙겨서 미리 줄까 싶어. 나 죽고 유산 정리하려면 당신 머리 아플 거 아니야. 내가 당신 귀찮은 일은 없게 다 해놓고 갈게. 내 걱정에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증여하려던 남편은 나름 공평하게 하겠다며 자식 없는 아들보다 자식 기르는 딸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 생각했습니다. 저희야 자식 둘 다 귀했지만 유산에는 손주들 목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둘째네가 설마 유산 때문인지 갑자기 아이 입양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계속 입양 계획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불임이라고 평생 저희 둘이 살 수도 없고 입양도 좋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결정이라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제는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무튼 저랑 전우 씨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두 분도 저희 생각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까지 한 애들이 자기 자식 문제를 가지고 알아서들 하겠다니 찬성하고 반대할 것도 없었지만 입양이라니 놀라긴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유산 상속 전에 서두르기라도 하듯 부랴부랴 아이를 입양해왔고 결국 그렇게 입양해온 아이의 몫까지 딸아이와 공평하게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데리고 온 손주였는데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게 자란다는데 밖에서 데리고 왔다고 해서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데려온 손주를 정성스럽게 키워 세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제게 아이를 대신 돌봐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저 그렇게 매정한 엄마 할머니 아닙니다. 자식들이 상황이 마땅치 않으면 손주 대신 봐주는 일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맞벌이하는 자식들로 주중 내내 손주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집까지 출퇴근하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딸 은주네야 집에서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해서 그렇지 연휴나 쉬는 날에는 아이들 걱정 말고 놀다 오라고 대신 맡아준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은 참 못마땅하게 들리더군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집에서 다른 직업 없이 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 다른 집 할머니들도 손주들은 잘만 봐주시던데 엄마도 좀 해주세요. 아니, 솔직히 네 처가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애를 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연희도 이제 곧 바빠져요. 가게 차리겠다고 꽃꽂이에 바리스타 일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거예요. 지금은 수강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렇지 바빠지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아, 연희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밖에다 맡기기에는 자리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요. 엄마도 아버지 떠나시고 적적할 텐데 한창 예쁠 시기인 손주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 엄마, 설마 친손자가 아니라서 그러신 거예요? 뭐? 얘가 정말 이미 우리 집에 온 아인데 친손자, 양손자 그런 차별을 누가 하니? 집에 있는 연희 때문에 말한 거지. 아, 그럼 이제 곧 연희 일 다니니까 명우 낮에만 좀 맡아주세요. 네? 일을 배우고 곧 가게를 차린다고 말하니 어쩌겠어요. 이 나이 되어서 자식 손자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게 전부인 제가 도와줘야죠.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명우를 제가 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첫 남자 손주여서 그런지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 더 좋았어요. 낯가림도 없고 유독 잘 웃는 우리 명우는 할머니 고생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울음밖에 더 있나요? 하지만 명우는 칭얼거리긴 해도 울음 한 번,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새벽에 울어 저를 고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명우 같은 아이를 키운다면 10명이라도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이나 육아를 하는 데 있어 고생시킨 적이 없었죠. 오히려 육아가 오래된 제가 실수를 하여 아이를 고생시킨 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 작은 것을 내 탓으로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속이 쓰렸죠. 주변에서는 친손주가 아닌 아이를 돌보기까지 한다며 고생이 많다고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려 내 손주라며 혼을 냈고 우리 명우가 얼마나 할머니를 편하게 해주는지 여러 번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명우 키우면서 정말 제 친손자라 생각하고 키웠어요. 아이가 제법 자라면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들네는 명우를 저에게 맡긴 시간이 길어져만 갔고 명우가 7살이 되어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제 손에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하는지 놀러 댕기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까지도 낮에는 집에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죠.
분명 노는 것 같은데 자신은 바쁘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애정관계를 쌓으려면 중요한 때에 주말을 제외하고는 저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니 엄마 손을 못하는 명우가 안쓰러웠습니다. 더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불임으로 임신을 포기하고 살던 아들 부부의 기적적인 임신 소식이 당연히 반가웠지만 그보다 명우가 제대로 부모의 애정을 받을 수 있어 더 기뻤습니다. 명우와 떨어지는 것이 못내 서운했지만 가끔 아들네와 함께 찾아오는 명우를 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임신한 며느리를 챙긴다는 핑계로 명우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저의 만남이 너무 자주 있다 보면 부모에게 줘야 할 정을 저에게 붙이지 않을까 싶어서 꾹 참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가 태어나 무척이나 기뻤고 다른 가족들 역시도 불임 끝에 힘들게 낳게 된 아이와 며느리를 모두들 축하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저는 한 발자국 물러나 기가 죽어있는 명우가 눈에 띄었고 무척이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본래 첫째들이 동생이 생기면 질투나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던데 7년 만에 돌아가 어색한 집에서 모든 관심이 동생으로 쏠리니 착해서 말은 못해도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명우야, 다들 동생한테만 관심 가져주어서 섭섭하니? 아니요. 저는 동생 태어난 건 좋아요. 저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가 죽은 모습이야? 기 죽은 건 아닌데 그냥 어른들 사이 기가 좀 그래서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동생 태어나면 엄마 다시 바쁠 텐데 그러면 저 다시 할머니 댁에 가서 생활해요? 응? 글쎄,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왜? 또 할머니 집에 갈까봐 싫어서 그래? 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있는 거 안 싫어요. 더 좋지. 그때 명우가 하는 말은 나이에 비해 성숙한 명우가 할머니가 섭섭할까 싶어 하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자신의 부모가 더 좋은 법이니 동생 때문에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될까 싶어 걱정이 되어 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내신 며느리가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를 바라기도 했죠. 그러면 제 손주 둘 모두를 돌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친자식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는지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부탁하지 않고 홀로 키우더군요. 그러다 집안에 큰 소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과 명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아들네로 가게 된 날이었어요. 집안을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어색하게 저를 반겼고 평소 제가 오면 달려오던 명우는 보이지 않았죠. 어차피 잘 됐네. 어머님도 아셔야 하고 이 상황에 누구 말이 맞는지도 어머님께 들어보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뭘 알아야 하고 누구 말이 맞아? 어머니, 저희 명우 파양하려고 해요. 도저히 걱정되어서 명건이랑 같이 못 키울 것 같아요. 뭐? 명우를 파양해?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어제 데려온 아이도 아니고 7년이나 된 애를 이제 와서 파양을 왜 해? 저는 나쁜 엄마라서 파양하려고 할까요? 이러다 어머님 친손자 정말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명건이 낳고 명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착한 명우가 무슨 일을 했다고? 명우가 명건이 매일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아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 망정이지. 제가 없었으면 어머님 친손자 정말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명건이 숨 막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분유 먹이려고 하고 애가 좋아한다면서 휙휙 던지려고 하고. 제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금 말한 것보다 위험했던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었어요.
아니, 명우가 이제 몇 살이라고? 애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부모가 알려주면서 키우는 거지. 그걸로 애를 파양한다 만다 말을 하면 어떡하니? 네가 뭐라고 하건 난 반대다. 네가 교육시키는 게 힘들다면 내가 명우 데려가서 키우마. 그래 여보, 엄마 말이 다 맞아. 부모가 되어서 알려주면 되는 걸 무슨 파양까지 말을 꺼내. 우리가 좋다고 데려올 땐 언제고. 어머님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무려 친손자예요, 친손자. 한씨 집안 피를 이어받은 친손자라고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안 되겠어요. 우리 명건이 안전을 위해서 제가 나가 살거나 이혼을 하던가 할게요.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며느리를 겨우 설득시키게 되었어요. 직접 7년간 명우 옆에 있던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동생에게 그런 행동을 한 명우를 봤다는 며느리 말을 거짓말로 몰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부모의 교육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설득시키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중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보니 걱정을 좀 놓게 되었고 이것 또한 다 한 가족이 되어가는 성장통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홀로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말이죠. 이 시간에 집에는 웬일이야? 그리고 애들도 좀 데려오지. 명건이는 몰라도 명우는 네가 데려올 수 있잖아. 그게 사실... 엄마, 죄송해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뭐? 이혼? 무슨 일이야? 그날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 명건이 낳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을 해? 죄송해요. 이혼하면서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엄마한테 먼저 말씀 못 드렸어요. 그리고 명건이 엄마 친손자 아니에요. 제 아들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 저 몰래 바람 피고 있었더라고요. 저 모르게 만난 지 꽤 되어서 겁도 없어졌는지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빌기는 하는데 도저히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바람 피는 거 알기 전에 엄마 말씀 못 지키고 명우는 파양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괜히 명우까지 관련되면 일만 복잡해졌겠죠. 죄송해요.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전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명건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명우를 이미 파양시켰다고? 아니, 이혼이야 너희들 문제라고 하자. 그런데 명우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내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 아이를 7년이나 키웠다. 너희들이 밤에 데려가 재운 것 빼고는 한 게 뭐가 있어? 옷 입혀준 거? 유치원 보낸 거? 내가 정 안 되겠으면 나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물건이야. 너희들이 필요하면 데리고 오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걔는 몰라도 어쩌면 너까지 그런 행동에 동조를 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거기다 어떻게 내 앞에서 애가 없어져서 덜 복잡해져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니? 됐다.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당장 나가! 결혼이야 부부 사이의 일이죠. 둘 사이에 문제가 있고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면 서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매몰차게 파양할 수 있나요? 물건도 오랜 기간 사용하다가 그 쓰임새가 다하더라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그리도 쉽게 버리다니. 아들이라고 해도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정 안 되겠으면 내게 맡기라 말을 했거늘 제 의견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했어요. 거기다 한번 버려진 아이에게 다시 한번 버려지는 아픔을 겪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갓난아기 때와 달리 명우에게 지금 겪는 일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뒤늦게 파양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제대로 고쳐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명우에게 자신을 버린 부모를 대신해 무릎을 꿇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한 걸음에 고아원에 도착했고 용건을 묻는 선생님들에게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명우가 입양된 집의 할머니라고 말을 하자 그 선한 얼굴의 선생님들께서도 불편한 모습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하다 생각했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게 손가락질 욕을 하더라도 변명할 것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이고 제가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봤어야 했죠. 제 잘못을 알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명우를 다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나서도 원장 선생님께서는 명우를 같은 집에 데려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알겠고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 번 파양된 집으로 다시 아이를 보낸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겠네요. 아이에게 또 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서요. 말씀처럼 명우 이곳으로 돌아온 게 힘들 텐데 내색하지도 않고 적응하고 있어서 다시 보낸다면 혼란스러울 거고요. 거기다 명우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특별한 인연에 사연까지 있는 아이고요. 그런 아이에게 더는 아픔을 주고 싶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다시는 맡기지 않고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키우겠습니다. 명우 아들 내가 입양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7년 내내 키웠어요.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 제 손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때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손주처럼 키워온 아이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며 제게 알려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아드님께서는 명우를 친자식처럼 키우겠다 하셔서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필요할 것 같고 할머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친모의 사진과 일기장이 있습니다. 사실 명우 친모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명우가 성인이 되면 분명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할 테니까 이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친모의 사진과 일기장이 있다는 서류를 열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로 아들의 이혼을 하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저희 집에 데려왔던 여자친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여자아이를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아들과 명우에게 꼬여버린 불행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 아들이 데려온 여자아이가 무척이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는 얼굴이 바로 그 여자아이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에? 네? 혹시 수민이를 아세요? 맞아요. 수민이, 이수민. 정말 영우가 이 여자아이의 아들인가요? 그렇게 저는 명우의 친모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을 적에 수민이는 명우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몸에 생기는 변화들을 단순히 저희 집의 결혼 반대에 대한 스트레스쯤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극심한 반대로 이별을 선택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병원으로 찾아가 임신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미 결혼 반대와 이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탓에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나마 성인이 되어서도 연을 이어가고 있던 원장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출산을 몇 주 앞두고 전자간증, 흔히 임신 중독증 증상을 보여서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사히 명우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지만 수민이는 태어난 자기 자식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 후 수민이의 뒷정리까지 모두 해주신 원장 선생님께서는 명우를 직접 데려오셨고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내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아들네가 모든 조건이 맞다 생각하시고 보내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생각했던 명우가 제 친손자였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보자 저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한지 몰랐다고는 하나 겨우 고아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 일로 한 여자의 삶을 파탄내다니 수민이와 명우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명우를 잘 키우는 것만이 제가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돌고 돌아 저에게 와준 명우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2번이나 큰 상처를 주게 돼 미안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를 위해 살이라고 마음먹게 되었죠. 모든 것을 알고 맞이하게 된 영우는 고맙게도 제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착하디 착한 아이를 안고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밉지도 않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머니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 다시 데리고 갈 거죠. 그리고 저 할머니 집에만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 할머니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 내 새끼. 이제 다른 곳 가지 말자. 우리 집에서 평생 할머니랑 살자. 그렇게 제 손자 명우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이는 고맙게도 금방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늙은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귀찮지 않는지 매 순간을 함께하고자 했죠. 한편으론 그 모습이 버림당한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저 명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들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자기 누나한테 제가 명우를 데려온 것을 들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지 느꼈어요. 저도 명우랑 있으면서 즐거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 말에 믿음이 하나도 없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명우 데리고 오셨다는 말 들었어요. 염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제 잘못 만회해 보려고 해요. 명우 만나게만 해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러 온 아들에게 명우에 관련된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변하고 뉘우친 건지 알아야 했고 그 사실을 알고 태도가 변한다면 그 가식적인 모습에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진심으로 명우에게 잘못을 구했고 또 친자식과 같이 보살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이제 아들도 알아야 한다 싶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펑펑 울기만 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와 아이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으로 누굴 용서하고 안 할 입장은 아니었기에 아들을 일으키고 명우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자 같이 다짐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 명우, 우리 세 식구는 현재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였던 코로나로 인해 명우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때문인지 아이도 더는 조금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아들은 지금과 같이 평생을 명우에게 또 수민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특히 명우를 위해선 뭐든지 할 생각이에요. 다 같이 우리 명우를 위해서 행복을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